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짧은 여름방학이 정말 훅 하고 지나갔어요. 자, 눈 떠보니 개학이죠. 자, 딱 일주일만 더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하지요. 자, 선생님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 마음 뒤로 하고요. 우리 8월의 첫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 비비고요. 기지개 한번 쫙 펴고 정신 차리고 수업할게요. 자, 첫 수업은요. 1학기 기말고사 풀이로 시작할게요. 자, 그리고 그 전에 선생님은 2학년 1반부터 4반까지 수업을 들어가는 박선영 선생님이에요. 2학기 때부터는요. 선생님이 수업을 한 반을 더 들어가요. 자, 몇 반이냐면요. 9반 수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9반 학생들 1학기 때 정수연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2학기 때는 선생님이 들어가니까요. 선생님이 바뀌었네 하고 당황해하지 말고요. 선생님 반갑게 맞아주세요. 자, 그러면 9반 학생들은 등교 수업할 때 선생님 만나는 걸로 하고요. 자, 2학년 전체 수업, 온라인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 평균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요. 자, 이렇게 67.5점이었어요. 점수가 조금 낮은 편이에요. 자, 이 점수 선생님이 왜 알려주냐면요. 여러분들 좀 점수 낮게 나온 학생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만 못 본 게 아니라요. 평균 점수가 이러하니 다른 학생들도 어려웠구나 라고 좀 위안 삼으라고 이 점수 알려줘요. 그리고 2학기 때는 여러분들 그래도 좀 더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시험이어서 수학 시험 특히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시간 반배 잘 못해서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잠실 정도의 학생들 수준이라면요. 이 정도의 시험에선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학기 이제 기말고사 풀이 한번 해볼게요. 풀이는 어떤 순서대로 할 거냐면요. 정답률이 낮은 문제부터 높은 순서대로 풀이할 거예요. 1, 2, 3, 4, 5 차례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정답률이 낮은 것. 낮다는 건 뭐죠? 그쵸. 정답을 맞춘 학생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부터 이제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쉬운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정답률이 41%로 이번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는 뭘까요? 15번 문제입니다. 자, 하고 여기저기서 탄성의 소리가 들려오네요. 나도 틀렸는데 하고 약간의 함정이 있었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1차 함수 y는 2x-3분의 1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정답은 1번인데요. 볼게요. x절편은 6분의 1,0이다 라는 겁니다. 자, x절편의 뜻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x절편은 x축 위를 지나는 점의, 즉 그래프가 x축 위를 지나는 점의 x좌표가 x절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요. x축 위에 있으므로 y좌표가 얼마다? 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y가 0일 때 x의 값을 구해봐요. x의 값은 식에 y의 값에다 0을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겠죠. 0은 2x-3분의 1 내고 그러면 얘는 2x가 3분의 1이라는 이야기고 2로 나눠주면 x는 6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x좌표가 6분의 1. 점의 좌표는 6분의 1,0이 되는데요. 그런데 왜 틀렸죠? 자, x절표는 이 점의 좌표가 아닙니다. x절표는 이 점의 x좌표, 즉 x축 위를 지나는 점의 x좌표가 x절편이다. 그래서 x절편을 말해줄 때 자, 6분의 1,0이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냥 6분의 1이다 라고 말해줬으면 됐어요. 표현의 잘못 때문에 1번이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럼 정답률 49%로 두 번째로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는 뭘까요? 네, 2번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여기저기서 탄성의 소리가 들려오네요. 자, 그래도 49%면은 절반의 학생은 맞춰준 문제라는 겁니다. 자,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분수 13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다음 분수 중 소수로 나타낼 때 오른쪽 나눗셈을 이용하여 순환마디를 알아낼 수 있는 것들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분수 13분의 2를 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직접 2를 13으로 나누어준 거죠. 자, 그러면 13분의 2는 자, 위에 소수 0.15384 6 땡땡땡 나가요. 그런데 여기 맨 마지막에 나머지를 보니까 2가 되죠. 자, 나머지가 2가 됐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나왔던 2가 다시 또 나온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다시 나눗셈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2부터 다시 시작하면 그때 몫은 뭐예요? 1부터죠. 그래서 153846, 153846이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에 나머지를 보면 7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 알려주느냐? 7을 13으로 나눈 결과를 알려줘요. 자, 7을 13으로 나누면 처음에 0점이죠. 그러면 7 뒤에 0이 붙으면서 첫 번째 자리에 이제 몫이 얼마다? 5가 되겠다. 그래서 5, 그 다음부터는 똑같죠. 5, 3, 8, 4, 6 나머지가 1로 돌아가죠. 그래서 1, 5, 3, 8, 4, 6, 1 이렇게 얘가 순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건 또 뭐예요? 여기 나머지가 5네요. 그러면 13분의 5도 0.5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자, 몫이 3으로 시작이 되죠. 3, 8, 4, 6이 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1, 5. 그러니까 시작되는 값만 다르고 지금 요 순서, 배열의 순서는 요게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얘가.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 나머지 11이 오는 거 또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6이 오는 거 13분의 6도 찾을 수 있고요. 또 8이 오는 거 13분의 8도 얘랑 자 시작되는 것만 다르고 이 순환마디가 배열이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8부터 시작하고요. 8, 4, 6, 2, 1, 5, 3 이렇게 그렇죠? 등등등 이렇게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찾아주면 돼요. 지금 여기 없는 거 보면 여기 1 없죠? 9도 없죠? 그 다음에 4 없죠? 7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1 없죠? 2 있어요. 그 다음에 3 없네요. 그치? 그 다음에 4번을 보니까 5 있고요. 8 있고요. 11 있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마지막 거 확인해 보면 3 없어요. 6 있고요. 8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정답률 50%로 세 번째로 어려웠던 문제는 뭘까요? 4번이었습니다. 컴퓨터에서 데이터 양의 단위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는 건데요. 자, 1바이트에서 시작을 해서요. 2의 10제곱이 곱해지면 1kB가 되고요. 1kB가 또 2의 10제곱만큼 곱해지면 1MB, 또 2의 10제곱만큼 곱해지면 1GB, 1GB에서 2의 10제곱이 곱해지면 1TB가 돼요. 여기서 이제 2의 10제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얘를 가장 가까운 10의 거듭제곱, 즉 10의 몇 제곱이냐로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그럼 2의 10제곱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2의 10제곱은 1024예요. 여러분들 이 숫자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은 좀 편리합니다. 2의 10제곱은 1024. 대략 뭐다 이게? 1000이다 이겁니다. 1000에 가깝다. 그래서 1000은 그럼 다시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10의 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2의 세제곱을 우리가 대략 10의 세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십진법이 좀 익숙하니까요. 10의 세제곱. 그래서 1000씩 곱해질 때마다 얘가 단위가 하나씩 올라간다.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1GB를 먼저 2의 몇 제곱 킬로바이트인지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자, 1GB는 여기 있네요. 그리고 1kB는 여기 1KB. 그러면 1kB가 몇 번? 2의 10제곱이 2번 곱해지면 1GB가 돼요. 그러니 여기에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2의 10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 하면 2의 20제곱이 되죠. 그리고 이젠 기억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낸 것을 이용하면 1GB는 10의 몇 제곱 킬로바이트냐? 1GB는 1kB가 10의 세제곱씩 몇 번? 2번 곱해진 거죠. 그래서 10의 6제곱 킬로바이트가 된다. 입니다. 그럼 아래쪽에서 보면은 A는 만이 아니라 1000이죠. 틀렸고요. B는 2가 아니라 3, C는 30이 아니라 20 틀렸고 D는 자, 6이 아니라 9가 아니라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기가 틀렸어요. 마지막 걸 보면 이제 최근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손톱만한 칩에 500TB를 저장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재와 원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7월 달에 나왔던 기사의 내용이에요.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좀 선도하고 있죠. 세계적으로. 그래서 요 기술도 500TB를 저장할 수 있는 요 소재랑 원리를 또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고 해요. 그럼 500TB가 어느 정도의 용량이냐? 얘가 10의 몇 제곱 킬로바이트냐를 물어본 거죠. 500TB는 대략 자 일단 테라바이트를 킬로바이트로 먼저 바꿔요. 그러면 1TB가 여기 있네요. 1TB가 몇 킬로바이트냐를 보면 여기 1kB에서 1kB가 지금 10의 세제곱이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500TB는 500은 일단 놔두고요. 곱하기 테라바이트가 몇 킬로바이트라고요? 10의 9제곱 킬로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테라바이트가. 그런 다음 얘가 보니까 앞에 500이 아니라 5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5 곱하기 2로 나타내면 10의 요거는 10의 제곱이고 다시 이게 10의 9제곱이니까 10의 11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10의 11제곱 뒤에 단위는 똑같이 이제 킬로바이트. 그래서 10의 11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의 답은 맞았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정답률 동일하게 50%로 네 번째로 어려웠던 문제는 뭘까요? 네, 23번 문제입니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직선과 y는 x 플러스 5라는 직선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삼각형의 넓이와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정사각형의 넓이의 비율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요. 우리가 삼각형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값을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y축 위에서 만나는 이 y절편의 값
얼마죠? 그렇죠. 여기 5네요. 그래서 얘 좌표는 5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여기 요 점 x절편이죠. y는 x 플러스 5에 x절편이니까 값은 얼마? y에 0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5가 돼요. 오른쪽에 여기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x절편이에요. 그럼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2x는 5가 돼서 x는 2분의 3, 그래서 x절편 2분의 5가 되겠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삼각형의 넓이 t는 일단 2분의 1 해주고요. 곱하기 밑변. 자, 여기 마이너스 5 요 전부터 2분의 5까지. 자, 이걸 밑변으로 삼아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얼마예요? 여기 5와 2분의 5를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2분의 15가 되고, 높이는 이만큼이 높이가 되겠죠. 여기 수직이니까. 그래서 밑변, 높이는 5가 되겠다. 그래서 계산하면 4분의 5, 25에 50 더하면 75가 삼각형의 넓이가 되고요. 다음에 이제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정사각형은 지금 한 번에 지금 값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좌표들을 구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일단 A점의 좌표를 몰라요. 그래서 A점의 X좌표를 우리가 A라고 합시다. A. 그러면 점 D는 X좌표가 A예요. A, 그럼 Y좌표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요 식 y는 x 플러스 5에 x 자리에 a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y의 값은 a 플러스 5가 되죠. a 플러스 5가 y좌표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 b, 점 b의 x좌표를 b라고 놓으면요. 점 c의 좌표는 x좌표 b가 되고요. 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y좌표는 여기 x자리에다가 x의 값 b를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2b 플러스 5가 y좌표가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좌표들을 찾아봤는데 여기서 a, b를 구할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얘가 정사각형이라는 거.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의 가로의 길이는 지금 A 좌표에서 B 좌표까지 가는데 이 길이는 뭐가 됩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큰 값에서 여기 왼쪽에 작은 값을 빼야 돼요. B-A가 길이가 돼요. 가로의 길이가 돼요. 이것과 무엇이 같다? 세로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 여기 우리 DA의 길이를 볼게요. 요걸 세로로 삼으면, 그쵸? 요거 얼마입니까? 세로의 길이는? 높이죠. 높이니까 이 Y좌표가 이렇게 세로의 길이가 된답니다. 그림상으로 보면 얘가 양수의 값이죠. 그래서 이걸 그냥 갖다 쓰면 돼요. 양수의 값이니까 세로의 길이는 A 플러스 5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식 하나만으로는 A, B의 값을 구할 수 없어요. 다시 오른쪽에 여기 C, B의 길이를 보면 얘는 마이너스 2B 플러스 5가 또 세로의 길이가 돼요. 그래서 아까 가로의 길이 B 마이너스 A를 또 마이너스 2B 플러스 5와 같다라는 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우리가 A,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다. 연립방정식으로 풀면요.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의 값은 1이 돼요. 1. 그래서 요 값이 1, A가 1, A가 마이너스 2, B가 1. 그럼 가로의 길이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가로의 길이가 지금 3. 세로의 길이도 똑같이 3이겠네요.
A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검산해 보면 세로 3 맞죠? B에도 여기 1 집어넣으면 세로의 길이 3 되죠. 그래서 가로 3, 세로 3 그러면 요게 사각형,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정사각형의 넓이 S는 9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아까 구한 ST 대 T하고 S가 돼요. 그래서 뭐 구하라고 하는 거는 S 대 T를 구하는 거죠. S 대 T. 9 대 4분의 75. 여기 보기를 보니까 분수가 없고 다 정수로 나와 있죠. 그래서 4를 곱하면 4, 9, 36 대 75. 또 약분이 되네요. 얼마로 약분이? 3으로 약분되나요? 3, 1은 3, 3, 2, 6. 3, 2, 6, 3, 5, 15. 그래서 답은 12 대 25. 5번이 되겠다. 그럼 정답률 51%로 다섯 번째로 많이 틀렸던 문제는 뭘까요? 22번 문제입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DE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요. 자, 먼저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봐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면 지금 BC가 X좌표가 동일하게 4가 돼요. 4. 그래서 얘 BC의 길이를 금방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세로의 길이 5에서 1을 빼면 지금 이 길이가 BC의 길이가 돼요. 4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 A에서 수선을 그은 값이 뭐가 되겠다? 얘가 높이가 되겠다. 그러면 이거 수선은 지금 X축과 평행하게 되죠. 그래서 얘 X좌표 보면 마이너스 2. 지금 점 E의 X좌표는 4가 되죠. 마이너스 2에서 4까지의 값이 높이가 돼요. 얼마? 6 되겠다.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면 6, 4, 24에 나누기 2하면 넓이가 12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삼각형 DBE가 뭐다? 이 삼각형 ABC의 넓이의 절반이 되어야 하는 거죠. DE가 삼각형 ABC를 2등분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삼각형 DBE의 넓이는 ABC의 넓이의 절반이 돼야 된다. DBE가 넓이가 6이 돼야겠네요. 절반으로. 그러면 지금 D에서 동일하게 지금 여기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 높이에 해당하는 값은 4가 되죠. 여기 0에서 4까지니까 4가 돼요. 그러면 밑변에 해당하는 지금 DEB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얘가 높이 4, 밑변의 길이 BE 나누기 2 한 개 6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BE의 길이는 얼마? 여기 약분하면 2가 되고 다시 양쪽 2로 나눠주면 BE의 길이는 3이 되겠다. 자, 그럼 점 B에서 자 2까지 요 길이가 3이다 라는 거는 자 2의 값이 얼마라는 얘기냐면 2의 값이 지금 B에서 B의 좌표하고 동일해요. 2의 좌표는 X좌표는 동일해요. 4가 되고 지금 여기에서 만큼이 지금 3이니까 Y좌표 1에서 3칸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2의 좌표가 4,4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점 E를 지나고요. 점 D를 지나는 직선에서 D의 좌표도 우리가 구해야지 DE의 직선의 식을 구할 수 있겠어요. D는 A하고 B를 지나는 직선의 지금 Y 절편이에요. 그래서 A 마이너스 2,3과 그 다음에 B 4,2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으로 구하면 되겠다. 먼저 기울기를 구해야 될 거예요. 기울기는 X 증가량 얼마예요? X 증가량 2.
아니라 6이죠.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6. x 증가량 줄었네요. 3에서 1 빼기 3 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요. 기울기가. 그럼 AB를 지나는 직선의 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y절편 몰라요? y절편은 b라고 둡시다. 그러면 b를 구하기 위해서 a, b 두 개의 점 중에 하나의 점을 대입하여 b점 대입합시다. 4,1 y값에 1, x값에 4. 그럼 3분의 4가 되겠죠? 그럼 b는 3분의 7로 구해지네요. 그래서 점 D는 여기 3분의 7이에요. y절편이 3분의 7. 자, 그러면 이제 DE, 직선 DE를 구해봅시다. 직선 DE의 식을 구해봐요. 일단 자, 우리가 y절편은 3분의 7이라고 아니까 직선의 식은 y는 기울기 몰라요. ax 플러스 y절편 3분의 7. 자, 기울기 a를 구하면 되겠네요. 기울기를 구해보면 지금 점 D에서 점 E까지를 보세요. 지금 x 증가량 요렇게 요만큼 얼마예요? 4. y 증가량 여기서 여기 이렇게 올라간 거. 자, 높이입니다. 높이 3분의 7에서 4. 자, 3분의 7에서 4로 증가한 거예요. 다시 x 증가량 4, y 증가량 3분의 7에서 4니까 4 빼기 3분의 7. 그럼 다시 분수 계산하면 3분의 3, 4, 12에서 5 빼면 12에서 7 빼면 5가 돼요. 이렇게. 자, 이 부분 지금 분자에 또 분수가 나왔죠? 이 부분 해결하는 게 조금 여러분들 까다로울 수 있었을 텐데요. 분모에 지금 여기 3이 있죠? 이거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얼마를 곱해요? 네, 3을 곱해요. 그런데 얘만 곱하면 안 되죠. 값이 유지가 되려면 분모에도 3을 곱해요. 이렇게. 그래서 3 곱하면 12가 되고요. 분자의 이 분수 형태에 3을 곱하니까 약분되고 5가 돼요. 그래서 지금 직선 DE의 지금 기울기가 뭐가 된다? 지금 이게 기울기 12분의 5가 된다. 뭐예요? 여기 A에 해당하는 값이 12분의 5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선의 식은 Y는 12분의 5 X 플러스 3분의 7이 되고, 자, 보기를 보니까 지금 이런 형태가 없죠. 얘는 함수의 식으로 나타낸 거고요.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의 형태로 나타낸 거예요. 이 양쪽에 12 곱해줘요. 12y는 5x 12 곱하면 4, 7에 28. 맞아. 이항 해주면 5x 마이너스 12y 플러스 28이 0이 되는 거죠. 이거는 0. 그래서 직선의 식은 4번에 되겠다. 그럼 정답률 53%로 여섯 번째로 많이 틀린 문제는 뭘까요? 13번입니다. y가 x의 함수인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y가 x의 함수다 라는 거는 x, 집어넣는 값 x에 대해서 출력되는 y의 값이 오직 하나가 나오면 이건 함수다 라는 겁니다. x의 값을 넣었는데 그거에 대응하는 y 값이 이렇게 두 개이거나 각각 다른 값이죠. 이렇게 두 개이거나 또는 세 개이거나 이렇게 될 때는 함수가 아니고요. 안 되고요. 또 x를 집어넣었는데 값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나오는 값이 없어요. 그럴 때도 함수가 안 된다. 오직 값이 하나 존재할 때 그때 함수라고 한다. 그럼 미음부터 볼게요. 인터넷 사용 시간에 관계없이 한 달 요금이 2만 원일 때 한 달 인터넷 사용 시간 X분과 한 달 인터넷 사용 요금 Y원. 자, 시간에 따른 요금, 입력값이 시간, 출력값이 요금이에요. 그럼 내가 60분을 사용했다 라고 해봐요. 그럼 나오는 값 Y는 얼마?
여기 2만원이라고 했네요. 2만원. 70분을 사용했다. 그래도 2만원. 100분을 사용했다. 그래도 2만원.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0분일 때도 2만원. 자, 함수 되나요? 되죠. 값이 존재하잖아요. 2만원이라는 값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미음은 함수가 돼요. 리을 볼까요?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의 넓이 y제곱cm. 한 변의 길이가 1이다. 라고 하면 넓이는 1의 제곱 1. 2면 넓이 2의 제곱 4. 3이면 3의 제곱 9. 값이 하나씩 존재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된다. 자, 디귿을 볼게요. 디귿은 파란색으로 펜을 바꾸고요. 자연수 x와 x보다 1만큼 작은 자연수 y라고 했어요. 값을 집어넣어 보면요. 2일 때 2보다 작은 1만큼 작은 자연수 1이 되죠. 3일 때 1 작은 거 2, 4일 때 3. 얼뜻 보면 얘가 함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을 집어넣었을 때 값 얼마예요? 0이죠. 0. 그런데 0인데 자, 얘는 여기 다시 보면은 자연수 y 그랬어요. y의 값이 자연수인 것만 지금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0은 자연수가 안 되죠. 그래서 얘는 값이 존재하지 1에 대응하는 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함수가 안 된다. 자, 니은 볼까요? 절대값이 x인 수 y. 얘는 절대값이 예를 들어 2인 수. 절대값이 2가 되는 수는 우리가 2도 절대값이 2고요. 마이너스 2도 절대값이 2예요. 그래서 대응하는 y 값이 지금 2 마이너스 2.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기억 볼게요. 자, y는 x분의 10이에요. 얘도 지금 반비례 함수인데요. 반비례. x에 1 집어넣으면 대응하는 y의 값 10, 2면 5, 3이면 3분의 10. 함수가 되네요. 그래서 기억은 함수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약간 논란이 된 부분 뭐냐면 0일 때 값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자, 수학에서요. 분모에 0이 되는 경우는 아예 우리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외로 치기 때문에 기억은 0을 제외하면 대응하는 값이 모두 다 존재해요. 그래서 함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0이 되는 경우는 왜 수학에서 다루지 않느냐? 그 부분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분모에 0이 되는 거를 인정한다면 자, 이 경우에 x에 0을 집어넣어 봐요. 0분의 10. 0분의 10이라는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값을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수학에서 지금 10을 0으로 나눠준 게 a다라고 하면 그거의 반대 과정이 성립해야 돼요. 이 반대 과정은 뭐냐면 10은 a 곱하기 0이 되는 거죠. 이것도 성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에다 0을 곱하면 0이 돼요. 어떻게 됐습니까? 10이 0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0으로 나눠주는 거 다른 숫자를 넣어봐. 0분의 2라는 값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 2는 b 곱하기 0이 성립해야 돼요. 0을 곱하면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2도 0이 되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라면 모든 숫자는 다 0과 동일한 값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수학의 계산 자체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분모를 0으로 나누는 거는 수학에서 아예 애초에 다르지 않는다,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과 같은 문제에서 분모 x가 0이 아닌 거는 이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풀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기억은 함수가 되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네, 정답률 59%, 60%에 가까운 문제예요. 어떤 문제일까요? 7번 문제예요. 자, 부등식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6a 플러스 5가 마이너스 6b 플러스 5보다 클 때 보기 중에서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자, 부등식의 성질은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 그리고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라는 거를 말하죠. 단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언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바뀐다 라는 겁니다. 그 점만 유의하면 자, 7번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주어진 문제에서 기억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형태를 보면 지금 변한 것은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6으로 바뀌었죠. 좌변, 우변이 동일하게. 마이너스 11, 11을 뺀 거다 라는 겁니다. 자, 양변에 똑같이 11을 뺐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왼쪽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그 다음에 니은은 A, B만 남겼죠. 그럼 주어진 부등식에서 A, B만 남기려면 상수항부터 제거를 해줘요. 플러스 5 없애면 마이너스 6A는 마이너스 6B보다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크다 그대로. 마이너스 6으로 나누어주면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음수로 나누었으니까 바뀐다. 그래서 A는 B보다 작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네요. 다음 디귿. 디귿은 자, 여기 A는 B보다 작다 해서 출발을 하면 양변에 똑같이 1을 더해준 거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그래서 디귿은 맞았어요. 그 다음에 리을. B분의 A가 1보다 작다 인데 자, A가 B보다 작다의 식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양변을 B로 나눠줍니다. B로 나눠주면 B분의 A, B분의 B. B분의 B가 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B분의 A는 1보다 자, 여기서 이제 자, B로 나눠줬어요.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될까요? 부등호의 방향은 자, B가 양수인 경우에는요.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그대로 유지. 하지만 B가 음수가 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왼쪽으로. 그래서 얘는 B분의 A가 1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성립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려요. 마지막 미음을 보면요. 지금 2A가 있고 좌변에 우변에 A가 있죠. 자, 항이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A를 좌변으로 이항시켜요. A를 빼면 2A-A는 B보다 작다. 그러면 A는 B보다 작다가 성립해야 한다는 거죠. 자, A는 B보다 작네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 그래서 답은 디귿과 미음이 맞아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률 64%의 문제 뭘까요? 9번 문제입니다. 우리 이거 교과서에서 다루었던 문제죠. 자, 곤충 10g당 영양소 함유량을 나타낸 거다. 쌍별이 30, 장수의 20, 고소의 몇 g을 이용하여 지방이 20g 이하가 들어있는 빵을 만들려고 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지방의 함유량이 얼마? 20g 이하가 되도록 식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그럼 지금 여기 탄수화물, 단백질을 안 봐도 되고요. 지방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지방의 함유량이 100g당의 함유량이니까
우리 일단 1g당 얼마 들어있는지 보려면 100으로 나누어 준다. 100으로 나누어 주면 얘가 1g당 각각의 식품별로 1g에 들어있는 지방의 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방의 함유량을 알았고요. 그런 각각의 식품을 쌍별이는 30g을 사용하고 장수에는 20g, 고소에는 몇 g인지 몰라요. xg. 그러면 각각에 들어있는 지방의 함유량은 얼마겠어요? 100분의 14 들어있는데 얘가 30g이니까 곱하기 30, 그 다음에 100분의 29 들어있는데 그게 20g이었으니까 곱하기 20, 100분의 31이 xg. 이게 지방의 함유량을 다 더한 거죠. 그게 20 이하가 돼야 된다. 작거나 같다. 분모에 100이 있으니까요. 분모에 100을 다 없애고 오른쪽에 2000. 그럼 이제 분모에 100을 다 없애고 계산을 하면 14 곱하기 3 하면요. 3, 4, 12, 3, 1은 3, 42. 42에 0, 420. 그 다음에 29 곱하기 2, 2, 9, 18, 2는 4, 5. 58에 0 붙고요. 그 다음에 31,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더하면 지금 1000 더하기 31x는 2000보다 작다. 31x는 1000 이항하면 1000보다 작다. 31로 나누면 31분의 100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자, 요거 말로 표현해 준 게 지금 중요해요. 자, 고소에는 지금 얘 최대값인가요? 최소값인가요? 최대값이죠.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 가장 큰 값이 이 값이 돼야 돼요. 그래서 최대 31분의 1000 돼야겠다. 그래서 답은 5번. 정답률 67%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두 일자 부등식을 각각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인 해의 개수가 같다라고 할 때 수 A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부등식을 먼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등식 풀면은 양변에 10을 곱해서 소수 없애요. 그러면 2, 3x-9는 우변에 10 곱합니다. 80 마이너스 괄호 앞에도 10 곱해야 돼요. 10에 x 플러스 5 가로 풀면은 6x는 18 80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50 x랑 좌변으로 이동하면 16x 계산하면 30에 마이너스 18 이동하면 48이 되죠. 양변 4로 나눌까요? 4x는 12 4로 또 나눠지네요.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가 돼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인 해의 개수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수인 해의 개수가 뭔지 살펴보면 x는 1, 2, 3 3개를 갖죠. 1, 2, 3이 돼야 돼요. 자연수인 해의 개수가. 그러면 두 번째로 주어진 부등식을 우리가 풀어보면 2, 3은 6x, 2는 4. 자, x 이항하면 5x가 되고요. a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자, a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x만 남기면 x는 5로 나눠주면 5분의 a 플러스 4보다 작다. 자, 중요한 거 이제 이거의 해가 자연수의 값 1, 2, 3을 가져야 돼요. 자, 부등식으로 나타내보면 5분의 a 플러스 4보다 작다가 해가 되는데 자, 1, 2, 3이 다 1, 2, 3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뭐냐면 지금 여기에 3이라는 값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4라는 값은 이 안에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4는 바깥쪽에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즉 5분의 a 플러스 4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 된다. 이 사이에 있는 값이어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계가 되는 값을 항상 따져봐야 돼요. 자,
5분의 a 플러스 4가 3이 돼도 되는가? 이 구멍이 이렇게 얘가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왔다. 가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이 값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기까지 오면 안 돼요. 그럼 얘는 해가 1하고 2밖에 없죠. 그래서 얘 등호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 5분의 a 플러스 4의 값이 4가 됐다.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라고 하면 얘는 가능하죠. 이 값이 4가 돼도 얘는 4가 안 들어가니까 자연수는 1, 2,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 지금 오른쪽에 부등식만 풀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양쪽에 5를 곱하면 A 플러스 4는 20보다 작거나 같다. A는 1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래서 최대값은 뭐다? 16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답률 68%까지 왔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1번 문제네요.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분수 31분의 n은 31보다 작은 자연수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분수인지 나열을 해보면 31분의 1부터 31분의 1, 31분의 2, 31분의 3 이렇게 나가는 거에서 31분의 얼마까지? 31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30까지의 숫자예요. 자, 여기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있다. 유한소수가 되려면은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 뿐이어야 되죠. 그런데 얘는 지금 분모에 31이 있어요. 그럼 얘가 유한소수 되려면 31과 약분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31과 약분되는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서 얘는 전부 다 뭐다? 순환소수가 된다. 홀순환소수 돼요. 그래서 여기는 틀렸다 라는 겁니다. 니은을 볼까요? 기억과 형태가 유사하죠. 분모가 30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분수 30분의 n 30보다 작은 자연수 n은 그럼 30분의 1 30분의 2 30분의 3 땡땡땡 30분의 29까지의 수 중에서 순환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20개다. 자, 순환, 유한 소수 2개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순환소수로만 나타내려면은 지금 분모의 소인수가 지금 3이 살아있어야 돼요. 3이 없어지면 얘는 유한소수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약분이 되는 게 뭐냐면 분자가 3의 배수인 이런 거. 이런 거는 3이 약분이 돼서 얘가 유한소수 되겠죠. 그래서 분자가 3의 배수인 거 3, 6, 9, 12 이렇게 나가는 거는 유한소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나머지 것은 뭐겠다? 순환소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개수가 1부터 29까지 29개에서 유한소수가 되는 걸 빼요. 유한소수가 되는 건 몇 개냐면 3, 6, 9, 12, 39, 27까지죠. 그러니까 9개가 유한소수가 돼요. 그 9개를 제외한 나머지 20개가 순환소수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소수는 20개 맞는 말. 자, 디귿 0.12122, 1222, 12222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우리가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얘는 순환소수가 아니에요. 2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무한소수이지만 얘가 일정한 것이 뭐요? 반복돼서 나타나진 않아요. 2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예요. 다음 리을.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우리가 유리수라는 것은 뭐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예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런데 유한소수 끝이 있는 거 분수로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순환소수, 우리 순환소수 분수를 고치는 거 많이 배웠죠? 순환소수 분수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둘 다 뭐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이다. 그래서 리을은 맞는 말. 답은
니은, 리을 3번. 정답률 68%인 문제 또 뭘까요? 16번 문제였네요. 자, 열차 A, B, C, D가 정차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나타낸 거다. 자, 시간에 따른 지금 거리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즉, 뭐다? 속력을 알려주는 그래프다. 자, 속력을 지금 비교해 보는 거예요. A, B, C, D.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 A, B, C 얼뜻 보면은 기울기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속력이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속을 수 있다. 숫자를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 이겁니다. A를 먼저 살펴보면요. 얘는 2시간 동안에 500km를 달린 거죠. 2시간 동안 500을 달렸으니까 1시간 동안은 250km를 달렸다. 그래서 속력은 250km/s. B는 2시간 동안 300km를 달렸다. 그러니 1시간 동안에는 150을 달린 거네요. 그래서 속력은 150km/s. C는 3시간 동안 400km를 달렸네요. 그래서 얘는 나눠지지가 않아요. 3분의 400. 자, 약간 얘 고쳐보면요. 감을 잡기 위해서 숫자를 3일은 3, 3, 3은 9, 3, 3은 9. 133점 얼마 이렇게 나가죠. 133점 얼마 km/s의 속력이다. 마지막 D는 얘는 1시간 동안에 200을 달렸네요. 그래서 200km/s. 이 속력의 숫자를 보면요. 가장 지금 빠른 것은 뭐예요? 지금 A가 250으로 가장 빠르고요. 가장 느린 거는 133, 150. C가 지금 가장 느리죠. 그렇죠? 알 수 있어요. 이거 보고 이제 볼게요. 1번 열차 A와 열차 B의 속력은 서로 같다. 여기서 속력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1번 틀렸고 B는 D보다 빠르다. B가 D보다 느리네요. 150, 200. 틀렸고요. 열차 C는 A보다 느리다. C는 A보다 느리다. 느려요. 지금 133으로. 맞고 D가 가장 빠르다. D가 아니라 A가 가장 빠르죠. 틀려요. 열차 C가 가장 느리다. C가 133으로 가장 느리죠. 그래서 답은 3번과 5번 되겠다. 지금까지 많이 틀렸던 문제 순서대로 절반 정도를 풀어봤어요. 자,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자, 나머지 이제 쉬운 부분의 문제 풀이 이어서 시청하겠습니다.